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성훈입니다. 최근에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고 또 실제로 반자율주행 기능이 포함된 모델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편집장님이 리뷰하실 때 옆에서 보면서 너무 신기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제가 직접 체험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직접 반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시승하고 있는 차는 볼보 S90 D4 인스크립션이고요. 더 자세한 설명은 박기도 편집자님께서 옆에서 해주시겠습니다. 편집자님, 그러면 이게 반자율주행 기능이잖아요. 그러면 자율주행 기능이 완전히 자율주행 기능은 아닌 거죠, 이 반자율주행 기능이. 그렇죠. 네. 그러면 어디까지가 반자율주행 기능이고 어디까지가 자율주행 기능인 건지 좀 알려주세요. 근데 뭐 완전 자율주행이 되려면 네. 아무래도 뭐 처음에 차에 딱 타면 차에서 차가 알아서 주인님 어디로 모실까요? 그러면 야, 어디 가자. 그러면 지가 알아서 내비게이션 다 찾아가지고, 근데 사람은 운전 손도 안 대고 그냥 뭐 신문 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면 그게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지금도 기술적으로는 사실 거의 완성 단계이긴 해요. 기술적으로 실제로 구현하고 있는 네. 그런 실험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것을 실제로 상업화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차로 제품으로 판매를 하려면 안전도 확보가 돼야 되고 또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실험실 상에서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 판매 상에서는 아직까지는 완전 자율주행 모델을 내놓고 있진 않죠. 지금 업체들에 따라서는 뭐 2020년, 2025년이면 뭐 완전 자율주행을 내놓는다,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한 뭐 반자율주행 정도의 기능들을 선보이고 있고, 반자율주행은 크게 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하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속도를 설정해 놓으면 정해진 속도로 가다가 네. 앞차가 앞에 이제 느리게 가는 차가 있으면 그 차랑 간격을 유지해 주면서 가고, 차가 천천히 가면 흐름에 따라서 가다가 뭐 정차했다가 다시 또 출발했다 이런까지 앞뒤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운전대에서 손을 놓더라도 차가 알아서 그 방향을 잡아서 주행해 줄 수 있는, 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차선을 유지해 주는 기능이 포함되면, 그러면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랑 또 차선 유지 기능이 포함이 되면 약간 반자율주행이다, 지금 이제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반자율주행이 어디까지다라고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느냐면, 그 차선을 유지해 주는 기능 말고 네. 차선 이탈을 방지해 주는 기능이 한 단계 낮은 네. 단계가 있고, 약간 좀 다른 기능이긴 한데, 차선을 방향지 시동을 켜지 않고 차선을 벗어나려고 할 때 벗어나지 못하도록 핸들을 돌려주거나, 네네. 아니면 저 뒤쪽에 브레이크를 잡아서 차가 이렇게 안으로 밀려 들어오게끔 그렇게 해주는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좀 자율주행 기능보다는 좀 안전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반자율주행이 되려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기능, 네. 지가 알아서 차선 중앙을 따라서 주행해 줄 수 있는 네. 그거 정도가 이제 더해지면 반자율주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두 가지가 핵심 기능인 거예요. 그렇죠. 아, 그때 링컨 컨티넨탈 시승하면서 그게 차선 이탈 방지인 거죠. 네, 그랬는데, 유지가 아니라. 네, 그런데 한 번은 잘 잡는데 두 번째 좀 놓쳐버리는 네네.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지난번 크루즈 리뷰에 보면 네.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갔다가 한번 이쪽에서 막아주면 반대쪽으로 가다가 또 반대쪽에 걸리면 또 막아주고, 그래서 계속 차선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네. 보여줬는데, 그거는 이제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이고, 그거 가지고 반자율주행이라고 이야기하기 좀 어렵고요. 현대 같은 경우 이제 엘카스라고 해서 네. 레인 키핑 어시스트 시스템, 차선 유지 기능, 그게 들어가야만 되는 거죠. 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반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려요. 진짜 잡아줄까요, 이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있어요. 계기판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이거를 누르면 속도는 발 뗐어요 혹시? 네, 발 떼? 뗐어요. 오케이, 뗐어요. 그렇지. 뗐어요. 예, 오케이. 지금 발을 뗐죠. 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버튼 한번 누르면 자동으로 지금 현재 달리고 있는 그 속도로 설정이 돼요. 설정이 돼가지고 앞차랑 거리도 유지해주고 속도를 유지해주는 거죠. 제 속도를 유지해서 그런지 아직은 잘 느낌이 안 와요. 혼자 가고 있다는 게. 네. 우와.
그럼 이제 속도를 한번 올려볼게요. 80, 85, 90, 95. 지금 여기는 이제 경부고속도로니까 110km. 네, 110까지 네. 올려볼게요. 네. 이게 5단위로 올라가네요. 네. 5km씩. 지금 그 속도 설정하는 거는 브랜드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한 번 누르면 1km씩 올라가고 꾹 누르고 있으면 10km, 20km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보통은 이제 그런데 볼보 같은 경우 한 번 누를 때마다 5km씩 사실은 뭐 우리가 가면서 103km, 93km 이렇게 설정 잘 안 하니까 그냥 100km, 110km 이렇게 설정을 많이 하니까 아마 5km 단위로 설정하게끔 해놓은 것 같고요. 그 대신 이 차에서도 버튼을 꾹 지금 110km까지 올라가는 네, 거죠. 올라가요. 네. 꾹 누르고 있으면 1, 2, 3 이렇게 올라가긴 해요. 그래서 원하면 이제 설정을 이렇게 할 수 있죠. 보통 100km 도로다 그러면 한 103km 정도로 설정해 놓으면 그러면 이제 과속 카메라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계속 가도 되는 거죠. 그럼 이 차간 거리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네, 앞차와에. 네. 그럼 그걸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가장 가까운 네, 1단으로 1단계로 설정해야 돼요. 네. 이제 아래 걸 누르면 2단, 3단, 4단, 5단까지 되네요. 앞차랑 거리를 한번 보세요. 네,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네, 아까보다는 거리를 네. 좀 많이 두고 가죠. 근데 이렇게 하면 네. 다 끼어들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그 고속으로 주행할 때는 네. 아무래도 응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 그래서 고속으로 주행할 때는 좀 멀리 해놓고 가고 또 저속 시내 같은 데서는 네네. 최대한 짧게 하고 달리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5단계로 해놓으면 너무 멀다는 느낌이 들죠. 사실 고속도로에서도 뭐 1단계로 해놔도 거의 뭐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잘 맞춰서 갑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차간거리가 많이 벌어져 있으면 차들 좀 많이 끼어드니까 그런 분 좀 불편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 진짜 편한 것 같아요. 네. 과속할 위험도 없고 제가 항상 막 달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빨리 달리고 있을 때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럴 위험도 없고 딱 제한 속도를 걸어놓으니까. 그리고 또 앞차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도 저도 놀랄 필요 없고 그냥 알아서 멈춰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나온 지가 거의 막 한 20년은 됐을걸요. 아, 그래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이게 아마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벤츠가 디스트로닉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제일 먼저 선을 보였던 것 같은데 초창기에는 한 시속 30km 정도까지 30km 이상에서 작동만 하다가 30km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해제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가 그게 개선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앞차가 정차하면 이 차도 따라서 정차하는 것까지 다 되는 그런 기능으로까지 지금 발전해 있는 거죠. 어쨌거나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뭐 디스트로닉이 나온 지는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을 정도로 이제 많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기능이죠. 맞아, 저속에서 멈추고 서고 하는 일이 더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막힌 길에서. 가다 쓰다 반복할 네. 때도 편하죠. 진짜 편하겠는데. 자, 그럼 이제 반자율주행 기능에 꽂힌 차선 유지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누르면 됩니다.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초록색 핸들 모양이 떠요. 네, 파일럿 어시스트라고 일단 켜졌죠. 켜지면서 계기판에 네, 계기판에 초록색 핸들 모양이 그림이 떴어요. 지금 핸들 모양이 초록색으로 떴는데 네. 회색으로 뜰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회색으로 뜰 때도 있어서 그때는 일단 기능은 시작이 됐지만 네. 차가 아직 차선을 인식을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차선을 인식을 해서 이제부터는 손을 놔도 내가 알아서 주행하겠습니다라는 걸 이제 초록색으로 보여주는 거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표시가 되죠. 아, 그러네요. 저희가 헤드업 있네요. 디스플레이도 네. 표시가 돼서 저 초록색이 만약 회색으로 꺼져버리면 네. 그때는 도로에 뭐 노면 차선이 분명하지 않다거나 네. 그런 상황이어서 차선을 인식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색으로 꺼질 때는 되게 조심을 해야 돼요. 저 지금 입고 있었는데 지금 놔도 되는 거죠? 사실 잡고 있었는데 사실 핸들이 이렇게 네, 돌아가는 거 느낄 수 돌아갔어요. 있죠. 네, 저를 막 끌고 가요. 막. 네. 놔도 되긴 되죠. 한번 놔볼래요? 한번 놔볼까요? 네. 여기 발도 발도 놓고 있어요. 오케이. 야, 이거 아직은 무서운데. 그래요? 근데 지금 사실은 방금 이게 약간 커브길을 지나왔는데 네. 커브길을 지가 핸들을 돌려가면서 가고 있죠. 우와. 자, 핸들을 놓고 그럼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지 한번 핸들을 나요? 한번 놔보시죠. 편하게 있어요. 그냥 무릎선. 믿어도 되나요? 네, 무릎선. 이거. 지금 주변에 차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앞에 차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들어왔는데도 저 차를 속도가 인지를 하는 바뀌어요. 거죠. 네. 지금 뭐가 바뀌었어? 조용하십시오 떴어요. 네, 잡아주세요. 네.
핸들 잡아주세요. 네. 이렇게. 네. 왜 이렇게 확 틀어? 확 안 틀어도 되는데. 자, 지금 이제 방금 한 20초 정도, 한 15초 정도 뒤에 이제 조향하십시오 뜨거든요. 그래, 이게 아직은 그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는 없어서 지금 이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부산까지 가면서 손발 전혀 안 잡고 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정도 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안전하다고 네. 볼 수는 없어서 특히나 이제 다른 차들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차가. 그래서 한 15초 차마다 조금씩 다른데 네. 평균 한 20초 정도 주행하는 동안에 이제 핸들을 잡으십시오라고 경고가 뜨고 그리고 한 20초 정도 지나고 난 뒤에도 핸들을 안 잡으면 그럼 시스템 꺼버리거든요. 아,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꺼버리면 차가 이제 그냥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켜져 있는 상태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켜져 있으니까 근데 방향이 옆으로 가버리겠죠. 넘어가 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미 그것 자체가 경고인 거죠. 네. 나 20초 동안만 봐줄 수 있으니까 아예 손 놓고 하면 안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행할 때 네. 손을 놓고 주행하지 말고요. 그냥 손을 살짝만 잡고만 가면 그럼 지가 알아서 핸들을 계속 손을 잡고 있으면 경고도 안 띄우고 계속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주행하는 것을 네. 차가 원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주행을 해줘야 되고 근데 뭐 어쩌다가 아주 가끔 뭐 급한 일이 있거나 할 때는 잠깐 손을 놓더라도 그 정도는 차가 잘 유지해 준다는 거. 근데 마침 잠깐 손을 놓았는데 차선을 놓쳐버리는 일이 생기면 그러면 정말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안전운전에 최선을 아직까지는 다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꺼지는 건 아니에요?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렇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꺼지진 않고 그러면 차마다 브랜드마다 그러면 브랜드마다 실력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씩 차이가 나죠. 반자율주행 기능 실력? 네. 어떤 브랜드가 제일 잘해요? 일단 그 반자율주행 기능을 아직까지 적용하지 않고 있는 브랜드들도 많이 있긴 있고요. 벤츠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벤츠, 아우디, 또 볼보, 또 BMW, 또 현대 제네시스 뭐 이런 브랜드들이 좀 많이 쓰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된 부분은 벤츠 E클래스라고 봐야겠죠. 사실 이제 S클래스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네. E클래스가 좀 더 늦게 나오면서 기능이 좀 더 많이 확대가 됐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이제 그 핸들을 손을 놓았을 때 네. 총 한 20초 정도를 유지를 해주는데 그 E클래스 같은 경우에 한 1분 정도까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40초 정도까지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한 20초쯤 경고를 보내주고 그러고 나서 한 1분 정도 지나면 이제 꺼지니까 유지하는 시간 면에 있어서 이제 E클래스가 제일 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더 특이한 게 뭐냐면 보통은 이제 시간이 한 20초 정도 지나고 나면 시스템을 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티어링 어시스트 기능만 꺼버리게 되는데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졸고 있다가 핸들을 그냥 대충 잡고 있었는데 아니면 핸들을 놓아버리고 졸아버리면 옆으로 가서 사고 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능이 꺼져버리니까. 그렇죠. 네. 근데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스템이 꺼지면서 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속도를 지가 알아서 단계적으로 줄여줘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속도를 줄이는. 110km로 주행하고 있다가 만약에 운전자가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1분이 경고까지 보냈는데도 운전자가 반응을 안 한다. 그럼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졸고 있다. 운전자가 졸고 있다. 계기는 운전자가 뭐 졸고 있거나 아니면 나랑 싸우자. 진짜 뭐 혼절을 했거나 그저께 버스 사고처럼 네, 그죠? 진짜. 이게 정말 위급한 상황일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차는 그냥 같은 속도로 계속 달리면 계속 위험하니까 그래서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 동안 경고를 보냈는데도 반응이 없으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속도를 100km로 가다가 80, 60, 40으로 이렇게 줄여요. 줄여서 차가 멈출 때까지 아예 정지를 하는 차를 거예요? 정지를 시켜주는 거죠. 말 고속도로 상이라면 네. 물론 이제 뒤에 오는 차들은 차가 정지하니까 신경이 쓰이겠지만 그래도 이 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속도를 줄여서 앞에 천천히 가면 뒤에 차들이 저 차에 문제가 있는 네. 거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차를 완전히 정차시켜주는 기능까지 적용이 돼 있어서 좋다.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발전한 그런 반자율주행 기능을 E클래스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까지 봤을 때는 E클래스가 가장 뛰어나지 않을까. 물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토파일럿 기능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뭐 말은 오토파일럿이지만 엄밀하게는 우리가 보는 반자율 주행이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인지 아직 테스트를 못 해봐가지고 그건 다음에 한번 시승을 하게 되면 그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반자율 주행 기능을 완전히 신뢰해서는 또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능에 대해서는 뭐 기능의 실력은 좋지만 그래도 꺼질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꺼질 수 있고 또 혹시 모르잖아요. 갑자기 너무 바짝 추월을 하거나 앞차가 옆차가 하면 이게 사실 완전 자율주행이 되려면 네. 자동차랑 자동차끼리도 서로 교신이 되고 도로하고 자동차도 교신이 되고 그런 것들이 다 갖춰졌을 때 완벽한 자율주행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뭐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네. 필요한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의 편의와 그리고 좀 더 안전에 집중한 그런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건 좋지만 믿고 네. 그냥 손 놓고 주행하시는 건 절대로 아직은 안 되겠다. 그래서 보조 기능인 거죠. 그렇죠. 보조 기능으로 그리고 또 약간의 피곤하실 때 잠깐 편히 손 얹고 있는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는 최소한으로 유지를 해줘야겠죠. 네, 오늘 이렇게 반자율 주행 기능을 사용해 봤습니다. 요즘 자율주행, 뭐 인공지능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정말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체험해 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재밌고 재밌는 걸 떠나서 편안하고 되게 안전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은 이게 반자율주행이니까 100% 신뢰하면서 이렇게 운전을 맡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집중하면서 주의하면서 운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편안한 건 정말 편안하네요. 확실히 편하죠. 확실히 편해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다음에 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하나하나 배워가는 중이라 좀 미숙하고 서툴더라도 너그럽게 예쁘게 봐주시고 모터리언 구독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